안녕하십니까. 개정국어 최고의 전문가 벼룩쌤 최현희입니다. 현재 개정국어의 흐름을 예언할 수 있는 자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가 평가원 예비평가. 2012년도 5월 17일에 치러진 평가원 예비평가, 여기 시험지 있죠? 자, 이 시험지가 개정국어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뭐냐? EBS 수능 스타트. 자, 여기 보이죠? 자, EBS 수능 스타트. 여러분들은 이런 교재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 교재가 개정국어의 방향을 평가원하고 EBS하고 양해각서 체결된 건 알지? 바로 그 EBS에서 개정국어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친절하게 만든 안내서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개정국어의 흐름을 예언할 수 있는 세 번째 자료는 역시 교과서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화법과 작문투 교과서를 여러분 끌고 왔는데, 결국 이 세 개의 자료가 개정국어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내신 때문에도 굉장히 바쁘고 또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야 할 방향이 워낙 많아. 그럼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세 개의 자료를 전문가적 시각에서 시간을 내서 꼼꼼하게 분석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쌤이 저기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자료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고민과 고민 끝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용자 매뉴얼 2014 수능국어, 즉 개정국어 사용자 매뉴얼 강의를 선보입니다. 이 강의는 무료 강의입니다. 그리고 교재 또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아, 그러면 별거 아니잖아! 아닙니다. 정말로 쌤 최고의 강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질을 가졌다라고 쌤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강의와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선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정국어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 썰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선물하게 된 것이고요. 짧지만 굵어요. 쌤의 평소 인생관하고는 달라요. 쌤은 길고 가늘게 사는 게 쌤의 목표인데, 이 강의는 짧고 굵은 강의가 될 거예요. 이 7개의 강좌만 들으면 개정국어는 결국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결국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개정국어는 결국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확신까지 들 거라고 쌤은 자부합니다. 자신감 쩝니다, 여러분. 2012년도를 지배했던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었죠. 대선도 있었고 총선도 있었고. 근데 2012년도에 여러분 뭐가 유행을 했냐면 이 뇌구조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뇌구조 시리즈. 검색을 한번 해봐. 누구의 뇌구조, 누구의 뇌구조. 쌤이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수학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뇌구조라는 게 여러분 나왔었어. 그래 놓고서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고,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뇌가 이제 이렇게 있죠. 뇌가 이렇게 있으면 수학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의 뇌구조가 이렇대요. 뇌에 있는 70%는 이 문제 어렵다. 이 문제 어려워. 이게 한 70%라고 그래.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한 15%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다음 문제는 뭘까?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앞 문제를 풀면서 안 풀리면 그 문제를 푸는 도중에 뒷문제도 잠깐만 본대요. 그래 놓고선 15%는 다음 문제를 슬쩍 보면서 이발. 그죠? 이렇게 똑같네?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요즘 선생님 뇌를 지배하고 있는 49%는 개정국어야. 오, 쌤
겨우 49%? 나머지 49%는 가정이지. 그죠? 우리 집사람, 우리 두 딸,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뱃속에 있는 또 하나의 아들일지 딸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죠?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선생님, 그럼 나머지 2%는요? 2%. 드풀. 그죠? 드풀. 드래곤 플라이트가 선생님 이제 뇌 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락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선생님 뭐 캔디빵, 애니빵 같은 것도 전혀 안 했어. 근데 드풀은 그냥 이상하게 가끔 가다 이렇게 손이 가더라고. 좀 끝을 보고 싶어서. 작년 이맘때쯤에 선생님이 크아에 굉장히 매달렸는데, 이 드풀에 대해서. 그런데 누군가 이 드풀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쌤에 가르쳐 주었다면 지금쯤 아마 드풀의 끝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쌤이 프린세스도 거의 끝단계까지 갔고 지금 이제 어쌔신의 이제 끝단계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점수가 많이 오르진 않는 것 같아.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게임에도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매뉴얼이 하는 기능이 뭐야? 첫 번째, 시행착오를 줄이지. +1 금지. 이게 뭐예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제멋대로 지금서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해, 내년에. 오. 그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잖아. 이렇게 책에다가, 훔치면 재수한다. 훔치면 삼수한다. 심지어 뭐 꼬리 까면 뭐 사수한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보통 실화야. 이건 내가 증명되는 얘기인데, 보통 그 과학기술고, 과기고 뭐 이런 데서는 책에 이렇게 써있대요. 훔치면 연고대 간다. 이렇게. 이런, 자, 하여튼,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여러분 매뉴얼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가가 제시하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받는 거예요. 적어도 드풀에 대해서, 크아에 대해서,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는 걸, 그걸 여러분 제공받는 거지.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는 것도 매뉴얼의 기능이라고 생각해. 자, 그럼 마찬가지야. 2014 수능국어 이 사용자 매뉴얼 이 강의의 기능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개정국어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서 올해 안에 수능을 끝내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2014 수능국어 최고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최적의 안내를 여러분들은 제공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 최고의 결과라는 건 여러분 국어 만점이겠지. 쌤이 수능 강의만 지금 17년, 18년째 하고 있어요. 소문났지? 적어도 교재 연구 하나만큼은, 학생들에 대한 친절 하나만큼은 벼룩쌤이 최고다. 쌤이 갖고 있는 몇 개 1등 타이틀이 있어요. 좋은 타이틀, 물론 나쁜 타이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울먹거리는 목소리, 이건 나쁜 타이틀이 되겠지만 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교재 연구 하나만큼은 제일 많이 해요. 학생들이 여러분 뭐 DC 인사이트 그런 글 보세요. 두 번째로 문제의 질. 쌤은 EBS 가지고 쌤이 문제를 다 만들거든. 문제의 질은 여러분 정말로 최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친절하지. 쌤은 학생들하고 Q&A에 쌤이 답글 다 달고 이 사용자 매뉴얼 무슨 강좌에 쌤이 전화번호를 공개할 거예요. 글로 좀 드풀 날개 좀 보내줘 얘들아. 그러면 그걸로 애들이 이제 카톡도 보내고 이제 상담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쌤은 또 프리패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쌤 강의를 들으면 학생들이 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할게. 약속할 테니까 쌤 믿고 열심히 개정 국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실제로 이 강의는 7개의 질문이야. 첫 번째, 국어 영역이 기존 언어 영역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2번, 2014 수능 국어의 특징을 A형과 B형 그리고 각 영역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3번, 그러면 2014 수능 국어 만점을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네 번째,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5번, 올바른 인강수강법, 복습법 및 오답정리법을 알고 싶어요. 6번, 수능이 바뀌는데 굳이 기출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풀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7번, 2014 수능과 EBS는 연계가 되나요? 연계가 되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요? 이 7개의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실제로 문제풀이,
그거에 대한 해설까지도 진행이 되는 그런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와 함께라면 수능 국어 만점. 그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2014 수능 국어에서 만점을 받으면 결국 수능 국어 만점 최초가 되는 거야. 왜? 올해 국어로 바뀌는 거니까. 그 전엔 언어 영역이었으니까. 아까 뭐 DC 얘기했으니까 DC 얘기를 한번 해볼게. DC 인사이트 딱 가면 선생님에게 어떤 숨겨진 고수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학생들에게 그러거든. 쌤이 매출이 은근히 많은 사람인데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은근히 회자가 많이 안 돼요. 쌤은 학생들에게 그러죠. 정말 그래요. 쌤 홍보하지 마라. 컴퓨터 타자 두드릴 시간 동안 여러분 공부 더 해라. 대신 수능 보고 시험 잘 보면 그때 가서 쌤 홍보해라. 물론 그렇게 안 하지. 저저번 주에 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TCC를 먼저 찍었던 걸 내렸다고. 그 찍으러 왔을 때 학원에 삽자루 쌤이 유럽 여행 이벤트를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서 쌤 수강생들을 몇 명을 봤지. 다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정말 여러분 다 만점이래. 다 만점. 그 중에 이제 몇 명은 쌤 게시판에 이제 그 수기도 여러 번 남기고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 개정국어 만점 나와가지고 쌤이 자신 있게 쌤 저 만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심어질 거고 그렇게 될 거야. 누구와 함께라면? 그렇죠. 벼룩쌤과 함께라면.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용자 매뉴얼 강의와 함께 개정국어 최초의 만점을 이루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OT 여기까지 하고 바로 여러분 1강으로 넘어갈 거예요. 쌤말 알지? 벼룩쌤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1강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자, 교재 8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 쌤, 국어 영역이 기존 언어 영역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는 얘기죠. 자, 우선 그 밑에 여러분들의 추가 질문 한번 읽어볼게. 문항수의 축소, 50문항에서 45문항으로 줄지. 난이도에 따른 A형과 B형의 구분. A형은 쉽고 B형은 어렵고 듣기평가 항목의 삭제 등 이런 변화들은 누구나, 즉 도구나 카우나 다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기존 수능과의 추상적인 차이점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서부터 차이점에 대해서 아마 1강서부터 5강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하나 던져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큰 틀 안에선 변해. 듣기평가가 여러분 삭제가 되고 비문항 문항수가 줄고 문법 문항수가 늘고 그런데 실제로 세부적인 공부법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 지문을 읽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 왜? 문제 유형이 똑같거든.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빨리 강좌를 완강하래. 개강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찍는 강좌들 있지. 왜? 그랬더니 나보고 보톡스를 맞으러 가자고 그러더구나. 보톡스. 특히 쌤이 여기 쌤이 이렇게 좀 잠잘 때 이렇게 찡그리고 자는 편이라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주름이 좀 깊게 펴 있어요. 우리 전 노무현 대통령도 여기 이렇게 딱 깊게 이렇게 펴인 것처럼 좀 펴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이게 보톡스도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일단은 한번 펴보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쌤이 보톡스를 맞는다고 장동건이 되겠니? 그건 아니잖아요, 얘들아. 쌤 동네에 김종국이 살아요. 똑같은 아파트에 여러분 김종국이 사는데 뭐 김종국 정도는 될 수 있겠지 모르지만 그죠? 장동건이 되진 않겠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여러분 수박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국어가 언어 영역에서 굉장히 변화했다고 쳐더라도 결국은 여러분 공부 방법은 똑같은 거야. 내가 나중에 가서 얘기할게. 기출해야 돼. 왜 기출을 안 해?
기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자, 그런 걸 여러분 전제로 가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6줄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5줄만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이 있지. 즉 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변화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1번서부터 보도록 하죠. 국어 영역이 기존 언어 영역과 다른 점 1번. 명칭 자체와 그리고 A형과 B형의 구분. 자, 이제부터 중하위권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을 낳기 위한, 중하위권 학생들을 낳기 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근거를 들어서 쌤이 설명을 해줄게. 왜 중하위권 학생들이 유리한지. 쌤이 보통 뭐로 굉장히 유명하냐면 3,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2등급, 1등급까지 올리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는 내가 생각해도 그래. 완전한 상위권 강좌는 아니야. 선생님은 중하위권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보내주는 그런 강의에 굉장히 적합한 강의예요. 물론 모 선생님 강의는 상위권을 최상위권으로 올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그런 강의도 있지만 선생님 강의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끌고 가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데 자 봅시다. 뭐가 뭐로 바뀌었어? 언어 영역이 국어로 명칭이 바뀌었지. 이 변화는 원래 언어 영역은 기존에 수능을 얘기하는 거고 국어는 내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시험은 수능 국어니까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돼. 왜? 수능이니까.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요.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언어 영역은 이해 중심이고, 그죠? 국어는 이해와 암기가 공존을 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경계가 여러분 언제서부터 무시가 됐냐면 EBS가 수능에 출제가 되면서 기존 언어 영역이 이해 중심이었다가 여기에 암기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게 되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언어 영역에서는 이게 더 포인트였단 말이야. 그런데 국어는 원래 이해와 암기가 공존하는 과목인데 실제로 내년에도 EBS가 반영이 되거든. 그러면 아무래도 이해하고 암기 쪽에서 물론 이때도 이해 쪽이 더 많긴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이해의 비중이 조금 더 약화가 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기의 요소가 기존 수능 언어보다는 더 강해진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결국 이거야, 이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존 언어 영역이 범위가 무한정했지? 하지만 국어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왜? 얘는 뭐 중심이니까? 교과서 중심이니까. 실제로 5월 17일 예비평가에 나왔던 모든 문학작품은 다 교과서에서 여러분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때도 물론 범위가 있긴 있었어. EBS라는. 자, 그런데 여기는 EBS에다가 여러분 뭐 교과서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 된다는 얘기지. 장담을 할게요. 2014 수능 국어에서는 분명히 문학작품이 EBS와 교과서의 교집합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쌤도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거고. 그렇다면 이때보다는 이때가 공부해야 할 양이 줄어들지. 일단 1학기 때는 개념 위주로 접근법 위주로 하시다가 EBS가 나오게 되면 EBS와 교과서의 공통 부분을 열심히 공략을 해보세요. 쌤도 그런 컨셉을 잡고 강의를 할 거야. 그럼 결국 점수 올리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지. 나는 기존 언어 영역보다 지금의 국어가 중하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노력이 조금 든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건 여러분 확신이야. 그래서 바뀐 개정 국어는 중하위권의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특징으로 A형과 B형의 구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A형과 B형의 구별은 선생님이 2강에서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2강, 3강, 4강, 5강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 여러분 뭐를 들고 있냐면 문항수의 축소 그러나 시간의 변화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 자, 이게 뭐냐 보세요. 학생들이 가끔 선생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는 국어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두 가지가 안 돼요. 뭐? 첫 번째는요 선생님 시간만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이것만 아니면 전 국어 잘하는데. 두 번째는 뭔데? 선생님 저는 두 개의 답지가 맨날 헷갈려요. 그것만 아니면 잘할 텐데 그게 못하는 거야. 그게 못하는 거라고. 시간 많으면 그거 누가 못해. 둘 중에 하나 헷갈리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시험을 못 보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시간 널널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답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갖춰진다면 결국 국어 만점 나오는 거지. 요거에 대한 얘기는 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쌤이 1학기에 무료 강의가 이 사용자 매뉴얼이라면 2학기에는 선생님이 두 개의 답지가 헷갈릴 때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무료 강의를 또 기획 중이에요. 그것도 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질 높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줄 텐데 자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시간 부족? 근데 올해는 여러분 시간 부족이 없어질 거예요. 왜? 50문항에서 45문항으로 줄잖아. 시간이 준다고. 예전에 평가원에서 헛짓거리 한 적 있지. 언어 영역이 원래 65문항이었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60문항으로 줄고 50문항으로 줄고 45문항으로 이제 줄게 되는 거지. 65문항 봤었어요 94년도 95년도 그때는. 근데 이때는 여러분 시간이 100분, 이때는 90분, 이때는 80분. 이때도 여러분 80분이지. 근데 가관인 게 60문항을 50문항으로 줄 때 그 명분이 뭐였냐면 평가원에서 학생들이 너무 시간에 쫓긴다. 그러니까 문항수를 10문항 줄여주겠다 해놓고선 시간도 줄였지. 장난해?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실제로 문항수는 주는데 시간은 그대로야. 기존 수능 언어 영역에 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13분의 시간이 더 있는 거야. 왜? 듣기평가 5문항이 줄었으니까. 듣기평가가 보통 12분에서 13분 정도 이루어지거든. 결국 이것도 여러분 중하위권의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데 2014 수능서부터는 시간 싸움이 아니라 결국 정확성 싸움이 될 거예요.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자, 세 번째 특징으로 듣기평가의 폐지 및 영역별 문항수의 변화인데 요걸 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를 보죠. 자, 화법은 2-3개의 대본이 제시되고 총 5문항 1번에서부터 이제 5번 문항이 되겠지. 화법이 여러분 기존의 듣기평가야. 듣기평가가 여러분 5문항이니까 5문항 변화가 없다라고 보면 돼. 선생님 화법하고 듣기평가하고 왜 똑같아요? 똑같아. 그 이유는 쌤이 이제 2강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장문은 기존에 쓰기지 1-2개의 엮인 문항이 출제가 되고 총 5문항이 출제가 돼. 이것도 여러분 기존에 6번에서 10번까지 기존에도 여러분 쓰기 이게 쓰기거든. 쓰기 영역도 6번에서 10번이니까 5문항 여러분 똑같고요. 변화 없네. 문법이 엮인 문항 없이 총 5문제가 출제가 돼. 이 문법이 기존에 여러분 어휘어법이거든. 어휘어법 기존에는 1-2문항이었지. 2문항이었지. 2문항이 5문항으로 출제가 늘었어. 결국 개정 국어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이제 문법 파트가 될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공부해 두시고요. 그럼 어디서 줄었냐? 독서가 5개의 지문에서 1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독서가 기존 수능의 비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문학이 21문항에서 15문항으로 줄었지. 그 다음에
문학도 기존에 17문항이었는데 15문항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줄었다고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도 여러분 2개 합치면 30문항이야. 3분의 1란 말이야. 물론 문법이 변별력을 갖게 되겠지만 독서하고 문학도 무시 못할 파트란 얘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문학, 비문학의 독서의 비중이 약간 약해지고 문법의 비중이 확 늘었다. 결국은 문법이 변별력을 갖게 될 거란 얘기죠. 이게 2014 개정 국어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얘기는 안 했어. 자, 이제 쌤이 2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던져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쌤이 TCC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 총 4강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2번째 질문, 각 영역별로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A형, B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쌤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사부터는 본격적인 문제풀이와 본격적인 해설이 이어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반짝반짝 하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강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벼룩쌤은 우리 벽팸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